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수업은 울산 남구 삼산동 벽산 강변타운. 자, 이제 울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울산 지역은 또 어떻게 됐는지. 네. 어제 이제 창원 쪽 보니까 창원 쪽은 어느 정도 내려왔더라. 이제 바닥 근처까지 오지 않았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울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본원 사건이고 2018 타경 11,574호.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백산 강변타운이고 5층입니다.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25.7평, 대지권 7.8평, 토지건물 일괄 매각, 그리고 소유자, 채무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경매 접수는 2018년 8월 7일 날 됐고 1차 매각 기일이 3월 달에 됐으니까 대략 한 7개월 정도 7개월 정도 걸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진행 사건입니다. 그럼 1차 2억 9,900에 나왔는데 유찰돼서 2억 3,920에 다시 2차를 했습니다. 2차를 했는데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두 번 떨어졌습니다. 이걸 보시면 작년 8월 즈음에 했던 감정, 그때 이러한 어떤 시세가 지금 엄청 떨어졌고 떨어져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거나 아니면 어떤 변화가 없이 현재는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 3차까지 떨어져서 이 2억 3,920에 입찰했을 때도 이익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가격은 이때부터 이 3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최소한 20% 이상 빠졌다. 왜? 이 2차 가격이 80%입니다. 그렇죠? 이게 100이면 80%. 80% 정도가 시세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 7개월 동안 20%나 빠진 거죠. 한번 물건 사진 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생긴 아파트길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아파트죠. 이 대문이고 남향을 보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이해관계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등기소 등기필증 제출되고 집행관이 현황조사하고 그리고 감정평가서 제출하고 채권자가 채권계산서 제출했습니다. 가압류권자 배당 요구 신청하고 그리고 교부권자가 교부청구서 제출하고, 특별히 지켜보고 우리가 한번 분석해 봐야 될 이해관계자는 없습니다. 물건 현황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98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98년도에 21년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됐죠. 18층 중에 5층입니다. 약간 저층이고 그 물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집행관들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건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주시해야 될 이해관계자가 없었습니다. 진행 과정은 7개월 정도 소요되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됐고 물건 자체에 하자나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점유를 하고 있고 어떤 권리관계가 있는지, 그것이 낙찰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다음 시간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점유자 있습니다. 점유자는 있습니다. 배당 요구는 없었는데 일단 이 점유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점유자는 1998년 12월 28일 날 전입을 했고 확정일자 없고 배당 요구 없습니다. 점유자고,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을 집행관이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보시면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조사 불가, 찾아갔는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센터에 전입세대 열람을 해봤다 하니까 세대주 김민규, 이 사람이 세대주입니다. 전입이 2018년 12월
1998년 12월 28일이고 세대원 3명이 전입돼 있다. 자, 세대주고 이 세대원 3명이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김경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석, 김민규, 김경석. 만약에 여기 하나 더 있네요. 김민규라는 사람은 소유자의 자, 이 사람도 세대주고 세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고 자, 아들입니다. 그죠? 아들. 이 세대원 3명은 손자겠죠? 네.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임대차 관계 계약을 맺고 실제로 보증금을 주고 산다면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22일 세북구 새마을금고에서 거의 집값에 육박하는 근저 채권 최고액의 집값에 육박하는 대출을 받아냈습니다. 그 말은 이 세입자가 아닐 겁니다. 분명히. 네, 아닐 겁니다.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세입자인데 은행에 세입자가 아니다, 무상 거주하고 있다라는 어떤 거짓 확인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아냈을 때, 그리고 이러한 경매가 진행되고 문제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의 보증금이 문제가 됐을 때, 이 세입자를 어떻게 정당한 세입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제 거기에서 소송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어떻게 나냐면, 이 임대차 관계 자체는 있다, 인정해준다. 그리고 네가 거짓말해서 대출을 받았다. 즉 너는 억울하겠지만 이 임대차 관계를 인정해줘라. 다만 이 거짓말로 인해서 이러한 손해가 났으니까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판례가 불리할 수 있겠죠. 인정해줘야 된다. 일단은 인정해줘야 된다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들이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판례가 나고 나서부터는 이 은행들이 이 대출금을 나갈 때 정말 세입자가 아닌 걸 확인하고 무조건 대출해 줍니다. 따라서 저는 거기에 그 사실에 근거해서 세입자는 정당한 세입자가 아니라고 보고 그저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대부회사에 돈을 빌렸습니다. 채무 상태가 좋지 않죠. 가압류 삼성카드 카드값도 못 갚았습니다. 그리고 캐피탈에서 또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자를 내지 못해서 새마을금고에서 경매를 집어넣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또 아주 저축은해서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채무 상태가 정말 좋지 않은, 명도할 때는 상당히 힘들 수 있는, 이사비는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세입자가 있다. 네, 그 점은 우리가 꼭 인지하고 다음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낙찰 받는다면 등기상에 인수사항은 없습니다. 새마을금고 이후에 모든 등기는 말소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무 상태이기 때문에 입찰가와 명도해 줄 수 있는 관리비 연체는 거의 있다고 보시고 조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에 공과금이 무엇이 포함되는지도 확인하시고. 임차인은 김민규. 김민규는 현재 소유자의 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거주하고 있다. 명도계획은 소유자, 그리고 소유자의 아들 세대로 한정될 겁니다. 잔금 납부 1에서 3개월 정도 명도사 잡으시면 되고, 강제 집행을 하시면 3개월, 그냥 협의해서 내보내면 한 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300에서 400 정도 예상되고, 300만 원 이하에서 협의해서 내보내시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면 이사비용 정도, 조금 넉넉한 이사비용 정도를 예상 입찰가에 반영해서 낙찰가 계산을 하면 된다. 특별히 다른 복잡한 권리적 하자는 없다. 자,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낙찰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낙찰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가격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나와 있는 물건 중에 이렇게 보면 많이 있습니다. 2억 3,500, 2억 3,500, 2억 4천, 4천, 5천, 3,500, 4천, 4천. 4,500과 4천과 3,500이 제일 많습니다. 한 500만 원 사이에서 가장 많은 매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한 건 딱 있었습니다. 실제 거래는 많지 않다는 거죠. 2억 2천 구매. 2억 3천 정도에 나왔을 2억 3천 정도에 호가다가 100만 원 깎은 것 같습니다. 8층이죠. 우리가 5층이지 않습니까? 즉 2억 3천 정도면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물건은 너무 많고 층은 낮고 따라서 저는 거기서 500을 더 빼서 2억 2,500에서 2억 3천이면 낙찰이 가능하다. 매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500만 원 안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한 그런 아파트인 것 같아요. 낙찰 사례는 좀 있습니다. 쭉 있는데 같은 아파트는 최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입찰을 한 사람들의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가, 그 지역에서 실제 물건을 찾고 있는 사람 또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가를 최근이죠. 과거라고 해봐야 데이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아데라움, 현대문화 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23일과 10월 22일. 하나는 05년도, 하나는 96년도. 전용 25.7과 18.1평. 하나는 1층이고 하나는 10층이고. 자, 아데라움은 2차에서 낙찰이 됐고 현대문화는 3차에서 됐습니다. 2차에서 되다 보니까 5대1이었습니다. 가격은 한창 하락 중이지 않았을까? 작년 8월에 접수돼서 올 3월에 경매가 진행되는 이 과정의 가격은 하락 중이었을 겁니다. 이쯤에서 입찰이 들어갔으니까 한창 하락 중일 때 그것이 바닥이냐 더 떨어질 것이냐를 고민하는 입찰자들의 생각이 저는 이 데이터에서 보입니다. 그때 3억 3,500 감정가가 이럴 때 거래 가능 가격이 3억이다. 즉 10%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때 낙찰가는 2억 8,167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문화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3차까지 갔습니다. 3차까지. 한창 떨어질 때인데 이미 더 빠른 하락이 있었거나 또는 이 부근까지 갈 거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때 1억 8,8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1억 4,500. 훨씬 낮죠. 네, 거의 20%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낙찰가는 1억 3,89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는 17대 1이었습니다. 즉 3차까지 간다면 3차까지 즉 64%까지 가격이 떨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의 수요에 힘이 남아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도 64%입니다. 그 시장에 있는 물건입니다.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으면 낙찰가도 높아집니다. 벽산 강변타운.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하한가 2억 2,500을 적용하니까 2억 1,570만 원. 그럼 상한가 2억 3천을 적용하니까 2억 2,445만 원. 즉 2억 2천 초반과 2억 1천 중반. (2억 1,600) 정도에서 2억 2천 47만 원. 이 정도 금액 안에서 낙찰이 될 것이고 낙찰가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예상 비용표 중간 금액이 2억 1,800 정도 쓴다면 취득세는 이렇게,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등기 비용은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이거 정확한 게 아니라 대략적인 이 비용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제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명도비용 이거는 꼭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2억 2,369만 8천 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분석해서 만들어낸 예상 낙찰가입니다. 제 강의를 보시고 많이 연습하시고 또 질문도 남겨주십시오. 행복한 기부 1%. 네, 그것을 목표로 저는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